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해 임시정부 방송입니다. 훨씬 이해 맞잖아. 여전히 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방송. 정부 방송. 왜냐면 방송이 정부 방송 같잖아요. 아, 그런가? 그럼 방송을 뺄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여기 나왔네. 임시정부. 임시정부. 그래, 네. 프로그램 이름이 임시정부야.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 일단 이름 때문에 순위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 네, 모셨습니다. 저는 MBC 해직 기자 이상호고요. 오른쪽에 미디어 와치독 중에 가장 얼굴이 크신 민동기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 크십니다. 네.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푸석푸석 하신데요? 아니 좀 부었습니다. 잠도 좀 설치고. 잠을 왜 설치셨어요? 아니 뭐 요즘 뭐 언론계 좋은 소식도 없고. 네. 좀 씁쓸한 선배들과 관련해서도 아주 안 좋은 소식만 있고 이래서.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저희가 그런가 하면 요즘 잘 나가는 분입니다. 과이언맨 돌풍을 과이언맨! 일고 있어요. 과이언맨! 아니. 네. 거기서만 재밌게 하고 여기선 대충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싸움에 특히 능하십니다. 빅트렌드 코리아의 김남우 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남우입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과이언맨 너무 잘 나가는 아우, 아니에요. 너무 잘 나가. 근데 저는 오히려 얼마 전에 또 전철 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계속 저를 쳐다보시길래 좀 긴장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저 다이빙벨 2번 봤습니다. 그러더니만 상해 임시 정부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상해 임시 정부라고 그래요. 상해 임시 정부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세 분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이 방송을 듣거나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이 봐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노래가지고 덩치 이딴만 사람이 지나다니면은 아무래도 누군가 보고 이제 나 방송에서 봤던 분인데 이러면서 말씀을 걸어주시니까. 근데 오늘 좀 어디 아파요? 목소리가 상당히 나죠. 아니 아까 들어올 때 제가 보니까 약간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디 레슬링 하다 왔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요. 그게 오독도 좀 하고 그래서 좀 너무 톤을 높여서 실수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한번 낮춰보아서 좀 천천히 좀 이야기 해보려고요. 실수 2번 했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보려고. 야, 높여버려. 네, 아닙니다.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과이언맨은 재밌게 하시던데. 제가 과이언맨 들으니까 은근히 듣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은근히 재밌어.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너무 재밌나 우리가? 우리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네. 우리도 은근히 그러면 그렇습니다. 재밌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전해드릴 소식이 너무 많아요.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6년을 끌어왔어요. 지난 MB 정권의 언론 탄압의 상징이었죠. 그 언론 탄압 재판이 다음 정권,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습니다. 6년 동안 이어온 판결. 네. 뻔했는데. 쌈전한다고 진짜. 네. 3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판결 결과는 안타까운 패소. 패소? 노정면, 현덕수, 조승호 6분 중에 이 3분에 대한 해고가 정당화되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노정면 위원장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과 현재 YTN 경영진들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면서 저희들을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6년여 동안, 그러니까 YTN 이번 판결이 굉장히 상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 MB 정부 때 해고 언론인이 발생을 해서 이게 6년을 끌어왔잖아요. 6년이면. 근데 지금 지금 이상호 선배도 자리에 계시지만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향후 해직 언론인과 관련된 여러 그 판결들이 있지 않습니까? MBC도 있고 그리고 내년 1월에는 해직 언론인은 아니지만 낙곰수 관련해서 김어준 주진우 판결도 있고 그래서 1월 16일 날.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런 게 언론계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해고 기자들의 상고를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전망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 대법원이 저나 그 다음 달에 있을 우리 MBC 그렇죠. 기자 PD들에 대한 결과적으로 최종 상고심을 처리할 바로 그 대법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저희가 근황 토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역시 기부스를 하고 오셨는데요. 붕대 감고 오셨는데 뭐 건강밖에 뭐 궁금한 게 사실은 없어요. 아니 뭐 건강은 뭐 계속 근데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네. 이게 큰 병원 가서 아직 사진을 못 찍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큰 병원 사진 결과가 궁금했는데 네. 못 가서 병원을 못 갔어요. 다음 주에는 그 소식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조금 말씀드리는 건데 네. 가기가 좀 무섭습니다. 이게 웃지만 네. 웃을 수가 없는. 근데 이번 주는 병원보다 네. 방송을 하고 있는 빠르면 오늘 네. 아니면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네. 김용민 목사 대지하고 제가 네. 민사 소송을 하나 제기를 해드립니다. 민사요? 병원 말고 법원으로. 법원으로. 네. 어떤 내용의 소송입니까? 아니 뭐 예전에 한번 하여튼 그 뉴데일리, 뉴데일리. 네, 그다음에 미디어 와치, 네. 그다음에 뭐 뉴스파인더라는 매체가 있더라고요. 그쪽 동네에 있는. 예. 그 세 매체에서 저와 김용민 PD와 관련된 보도 중에 네. 뭔가 잘못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변호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 또 뉴데일리 쪽에서 네. 이상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선물이 굴러 들어왔군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제가 네. 그 김용민 PD랑 진행을 하고 있는 팟캐스트에서 네. 김장겸 MBC 보도국장님에게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서 네. 파문을 일으켰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군요. 네. 당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데일리 소송으로 갈까 말까 사실 고민스러웠을 그렇죠. 텐데 네. 거기다 위에다 딱 결정타를 날려준 그런 기사였고 네. 그냥 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뉴데일리하고 뉴데일리 기자분한테 네네. 제가 어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는지 그것만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팟빵에서 팟캐스트로 했으면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있죠. 네. 그러니까 방송만 들으면 나올 수 없는 기사를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썼습니다. 그래서 참. 조용히 네. 겸손한 마음으로 소송에 임할까 합니다. 병원 소식 대신에 법원 소식. 법원 소식. 또 예고 네. 기사를 이렇게 전해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우리 김 대표님 역시 뭐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으로 네. 과연맨 아니요. 네. 또 새로 시작한 팟캐스트 과연맨 평가가 좋습니다. 뭐 평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간만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냥 청취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거고요. 간만에 새로운 게 나온다고 네. 그 분야 1등을 하진 않습니다. 네. 좀 더 봐야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세상이 와도 네. 김남우 씨는 계속 팟캐스트 쪽에서 남아가지고 계속 이쪽에서 재미를 보시게. 지상파는 이상호 선배. 그렇죠. 우리가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네. 1등에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배는 지난번은 방송할 때 상 하나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정작 그러니까. 시상식에는 모습을 안 드러내요. 그래요? 내가 무지하게 자랑을 했는데. 네. 왜냐면 대한민국 언론상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뭐 재단이나 대기업, 그쵸. 뭐 이런 삼성 이런 데서 주는 상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전국의 기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국 언론 네. 노조. 네. 여기는 사실 훨씬 많은 언론인과 선배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겁게 생각을 했는데 이날 저희 안산 지역 시민단체 강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름에 한 약속이에요. 아 그래요? 여름에. 나 또 상 받을 줄 몰랐지 겨울에. 그렇죠. 참, 다시 한번 언론노조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는 뭐 이 방송 보실 줄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참 얼마 전에 벙커원 갔다 오셨잖아요. 파파이스 출연하러. 어제 갔다 어제. 네. 아니 근데 거기만 저는 갔다 오실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뭐 몇 군데 더 다니신다는 그런 첩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대체 이 상방을 어떡하고 지금 아이언맨에 지금 가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 좀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쪽 고정시 청취자층을 좀 데려오자 이런 취지로 했지. 어제 제가
가가지고 분위기 좀 어때요? 분위기 뜨겁더라고요. 우리도 공개 방송을 할까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00명 와 있다니까요. 방송이 8시 시작이면 6시부터 사람들 와 있어요. 사전에 이제 내가 온다는 공고가 나갔나봐. 한 400명. 400명이요? 서서 보시더라고. 진짜요? 직접 보세요. 이야. 얼굴 크기가 막상막하요. 제가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따지꺼 감독이라고. 이상호 감독을 모셔야겠습니다. 자기들이 상영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관도 안 된다. 심지어 대관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대관 원래 돈 주면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대관 극장 입장에서 너무 좋죠. 100% 사니까. 돈 벌어주는 건데 걔네들한테 왜 걔네들은 돈 벌기 싫대요? 찍히니까 그러겠죠, 사실. 근거 있어요? 이 영화는 파파이스 같은 매체랑 달라가지고 저희 조회수 많이 나와요. 파파이스 대단한 프로지 않습니까? 갑자기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명실상부한 매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파파이스가. 잘한다! 아니 400명은 아니고 한 250명. 250명. 네. 50명 정도 평소보다. 평소보다 조금.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어준 씨 제가 존경하는, 사실은 제가 바람을 이용해서 항공수단, 이동수단을 만들어낸 라이트 형제의 비유를 했어요.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언론의 새 장을 펼쳤기 때문에 정말 그 점에서 존경한다. 그렇죠. 그리고 불러주셔서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서둘러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전에 전해드릴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꼭 짚어야 되는 시청자 반응. 먼저 이 다이빙벨과 관련된 관람 후기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진님 읽겠습니다. 네. 가슴이 무너진다. 거짓 왜곡 보도가 주류인 지금의 언론의 모습. 그리고 악마 같은 권력. 우리의 아이들은 희생양이었다. 대한민국에 사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네, 아이디 베르난디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다이빙벨을 보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의견 차이는 있기에 일단 보고 판단하는 게 옳은 행동일 것입니다. 합리적 관점에서 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한 점은 잘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 아닐까요? 그렇게 해주셨네요. 스텔라 니님 교포 같으신데요. 예, 영화 다이빙벨, 사람 목숨조차 돈으로 계산하는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 앞에서 어린 목숨들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한 남자의 사투가 담긴 다큐멘터리다.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 날을, 그리고 이들을 잊으면 안 된다. 네, 인터스텔라랑 서사 구조가 비슷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사그64님. 네, 다이빙벨. 수중 인명 구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다이빙벨을 누가 철수하게 만들었나 하는 의문이 풀리는 영화고, 선거 때 무조건 1번 찍는 나이 드신 어른들과 꼭 함께 봐야 할 영화이며, 정부가 생떼 같은 아이들을 구조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영화이다 라고 해주셨네요. 사실 짧은 영화에서 많은 의미를 이렇게 챙겨 나가주시는 우리 관객분들한테 늘 감사한데요. 어제 통영함이 이제 내부가 공개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다이빙벨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어떻던가요? 깜짝들 놀라시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엄청난 최첨단 통영함에서 사용되는 다이빙벨이 대단할 줄 알았는데 실제 이종인 씨가 쓰던 다이빙벨이랑 똑같고 심지어 더 작은 거예요. 더 작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놀랐다. 뭐 그런 표현들이 많던데. 그럼 실제로 통영함이 출동했으면 그걸 썼겠네요?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써도 그게 작았기 때문에 더 추가의 다이빙벨이 필요했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언론노조 조금 전에 이 다이빙벨을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서 세월호의 진실을 알린 부분을 평가해 주셨거든요. 언론노조에서. 관련해서 시상식 장면을 저희가 스케치해 왔는데요. 본상으로 성유보 우리 선배님, 지난주에 저희가 자막이 좀 잘못 나가는 그렇습니다.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요. 본상 성유보 선배님의 사모님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잠시 보시죠. 글쎄, 오늘 와서 보니까 상 받을 사람이 많은데
가오 없는 성유한테 웬 상인가 싶습니다. 40여 년 전에 우리가 동아리로 해집될 때 그때와 같은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기분이 좋지 않고요. 더 나아지기를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여사님 참 말씀이 저희들한테 많이 다가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YTN 해직 기자분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들은 이후에 네. 또 이 장현희 여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후배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보다 지금 언론 환경이 더 나아진 환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후배 언론인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네. 예, 저희가 우리 고인 성유보 선배님의 뜻을 받들어서 비록 얼어붙은 땅이긴 합니다만은 더 열심히 알 권리 언론 민주화에 씨앗을 뿌리고 또 싹을 틔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유보 선배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파란다리미님. 네, 민국장님 손목 관리 좀 잘해주세요. 중요한 손목입니다. 보통 손목이 아닙니다. 네. 마우스를 인체 공학용으로 바꿔보세요. 10시간 이상 작업하는 직업인으로 꼭 사용해보길 권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손목뿐 아니라 잘못 관리하면 어깨, 목까지 통증이 올라갑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요구하시면 한번 그거 해보세요. 이거 좀 마우스랑 이렇게. 아니 그래서 버티컬 마우스로 바꿔보세요. 네, 버티컬 마우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버티컬 말고 좀 버티컬 마우스 바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빈어묵님. 네. 정치 시사에 관심 없던 저희 신랑. 세상 돌아가는 얘기 밤마다 억지로 들려줬는데요. 이재명 시장님 트윗글 보여주는데 와 김남훈이다 난리 났네요. 운동 좋아하는 우리 신랑 요즘 자기가 보는 방송에서 해설하는 모습 뵐 수가 없다고 이제는 이분은 임정방송이라고 임정방송에서 뵙겠다네요. 깨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응원합니다. 네, 상해 임시정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네. 자, 씬223794님. 네. 이 기자님, 민국장님,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방송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지키겠습니다. 방송 지키는 게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저희 작은 고발뉴스뿐만이 아니라 대한뉴스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투사들이 입으로 독립운동 자주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잔깨이 신문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허접하더라도 4페이지밖에 안 되더라도 독립신문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한방송, 대한매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희찬이 엄마. 네. 낙곰수 편 잘 들었어요. 세 분 정말 감사드려요. 속쓰린 내용들인데 세 분 방송 듣고 있으면 세상 한 구석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의도적 선풀 아닌 진심입니다. 의도적 선풀. 이분은 진짜 은희찬이 어머님은 정교한 모니터용이에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누구인지 말하자님. 저희한테 고언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옥뉴스, 성뉴스 전할 때 기자 이름도 이제부터 화면에 공개해 주세요. 좋은 기사 쓰는 기자 이름과 나쁜 기사 쓰는 기자 이름을 밝혀서 구분 좀 짓게 해주세요. 국회 뉴스 전할 때도 국회라고 하지 말고 새누리당인지 민주당인지 당명을 소개하고 사회 이슈 분석할 때도 관련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 이름도 밝혀주세요. 정치적 무관심 조장하는 원인이 국회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려서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기사 실명제, 정책 실명제를 저희 고발뉴스와 상해 임시정부에서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애시청자분들이 독해지고 있습니다. 완전 확인 사살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뉴스 위크입니다. 자, 알 권리를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께 꼭 이 뉴스만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들입니다. 고발뉴스 보도 중에 최고 조회수나 SNS 반응을 종합해서 엄선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톱뉴스 가장 많은 뉴스 뭐였을 것 같아요? 고발뉴스에서. 여기 보면은요
신해철 관련 기사. 그거 보고 읽어달라고 내가 한 거 아니지. 개스를 해야지, 개스. 뭐였을 것 같아요? 뭐 다이빙벨 아니겠어요? 역시 뭐 좋은 대답이 안 나오는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 우리 신해철 가수의 부검 결과와 관련된 뉴스가 여러분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23일 날.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국과수의 부검 최종 소견이 나왔는데 네. 신 씨의 사망이 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 과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소견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신 씨 시신에 의료진 과실로 추정되는 천공,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이 구멍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다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구멍은 기존에 알려진 소장에 있었던 1cm 구멍 외에 심낭, 이 심장을 둘러싼 주머니에 네. 0.3cm 정도의 구멍이 추가로 발견됐고, 이는 수술 도중에 발생한 의인성 손상, 수술 도중에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검과 관련해서 네. 우리 또 이상호 선배의 혁혁한 그런 역할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소식을 접했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또 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 저희 기자들도 이제 현장에 취재를 하고, 이제 왜냐면 장례식장으로 갔잖아요. 거기 저기. 네. 장례식 화장을 한다고 했었죠. 화장을 그렇죠. 하러 네.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간다고 이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턴을 합니다. 턴을 해서 부검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턴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턴을 하는데 이상호 선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당일날 새벽 1시 30분경에 네. 그 기획사 대표님이랑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강력하게 부검을 사실은 여기저기에다가 촉구를 했어요. 그 주변 분들, 그 다음에 디오씨? 김창렬? 김창렬 씨한테 옛날 김창렬 씨면 사고 치고 그러면 제가 그렇죠. 기사 써주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창렬이한테, 야 창렬아, 이거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아니 형님 뭐 일단 뭐 화장하고 나서 뭐 밝힌다고 그러는데요. 뭐 자료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야, 화장하면 끝이죠. 화장하면 끝이야 임마. 너 그렇게 경찰서 다니고도 그걸 모르냐? 절대 화장하지 말고 바로 유턴해가지고 부검을 해야 그걸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질까 말까 그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 매니저나 기획사 대표한테 빨리 얘기해주고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그랬더니 창렬이 연락을 받고 1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그 대표분께서. 네, 네. 그래서 쭉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네. 이건 정말 억울한 거는 절대 안 밝혀진다 이거.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무슨 뭐 가수라고 봐줄 줄 아냐. 더 이기려고 그렇죠. 병원 쪽에서 강력하게 변호사 쓴다. 사활을 쓰게. 왜냐면 사활이 걸렸거든요. 그럼요. 네. 일반인처럼 돈으로 해결도 안 되니까 정말 세게 막을 텐데 반드시 안타깝지만 부검을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미 무슨 뭐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고, 아니 그런 시신만 보는 게 국가수다. 멀쩡한 시신을 가지고 안 한다. 이거 해도 금방 나오니까 꼭 하자. 그리고 나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유턴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러면 유가족 측에서 입회하느냐? 없대. 그런데 유가족 대표로 해서 가주겠다. 그래서 갔어요. 국가수에. 네. 그래서 들어가서 있는데 기자들이 쟤는 들여보내주고 저 형은 들여보내주고 왜 자기네는 못 들어가게 한다. 뭐 컴플레인을 한 거야. 기자들은 할 말 하죠, 컴플레인.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더 있다가는 우리 신해철 씨 고인을 추모하고, 사실 기자들이 다 같은 마음인데 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초기 진행 상황만 좀 지켜봐 드리고 나왔죠. 또 이런 또 그런 비사를 또 얘기하고 나니까 또 의미가 좀 그럼요. 왜냐면 그 비사인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일명요연하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물어봐 주기로 혹시 기다렸던 거? 나 사실 은근히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 이거는 잠깐만, 이게 신해철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상황을 당한 분들한테도 꼭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 국장님이 이 질문 안 했더라면
우리 이상호 기자님의 이 활약은 어차피 다른 매체에선 전혀 다루질 않을 테니까. 그렇죠. 야, 내가 네. EJ 가서 하려고 그랬어. 네가 안 물어봤으면. 아니 그런 거를 좀 딴 데 가서 풀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찔러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아, 그럼 EJ도 나가시는 거예요? EJ에 저기 노회찬 의원하고 한 진중권 노유진, 네. 노유진의 네. 아니, 거기까지만 나갈래. 과이어맨만 빼고 거기까지만 나갈래. 자, 그런가 하면 새누리 이재호 의원이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새누리 이재호 페북이 뉴스가 됐는데요. 정부 맨날 거짓말만 하잖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페북에 올리셨나 봤더니 새벽에 교회 갔다가 마트에 들렸다, 뭐 이런 구구절절 소소한 내용을 계속 쓰세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기 어떤 여직원의 말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근데 정부가 맨날 거짓말을 하잖아, 돈도 준비 안 해놓고 맨날 공짜로 준다고 하지, 아직 선거가 멀었으니 배째라 하는 거지 뭐, 좀 기다려봐, 이제 선거철이 되면 또 공짜가 쏟아질 거야, 그걸 믿고 찍어준 우리가 바보지, 표가 되면 남산도 팔아먹을 거야, 서울도 반으로 갈라 팔아먹었잖아 라며 여직원의 말을 소개했는데 맞는즉 말인즉 맞는 말이네 라고 코멘트까지 달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좀 잘 좀 해서 MB 때도 좀 잘하고 좀 새누리당을 좀 잘 좀 이렇게 좀 건사를 해주시지 말이야. 참. 꼭 정권은 저기 실세에서 좀 멀어지셨을 때 네. 그러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보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게 말이야. 할 때 있을 때 잘하지. 그런가 하면 우리 또 이 사건 기사 열심히 쓰고 있는 우리 미녀 기자, 고발뉴스의 나혜영 기자가 쓴 기사가 근데 3위를 차지했어요. 저 이 기사 읽고요.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얼굴 큰 민동기 국장을 화나게 한 기사는 손님이 던진 토스트에 맞았어요. 알바 호석을 SNS 발칵, 이 기사입니다. 네. 이 KTX 영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 분인데 알바 도중에 손님이 던진 토스트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기차 시간이 다급하니까 그렇죠. 급하실 수는 있는데 계속 컴플레인 하셨대요. 내 거 왜 안 줘?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이게 반말을 네.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바쁘니까 그나마 참았답니다. 그랬더니 죄송해요, 잠시만요, 금방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바로 포장해 드렸더니 이분이 토스트를 얼굴 쪽으로 집어던졌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스트를 담았던 봉지와 지갑에서 꺼낸 1,000원짜리 2장, 100원짜리 동전도 자신에게 던졌답니다. 요 이미지가 있네요. 네, 이미지 네. 사진까지 올려놨어요. 자, 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무실에다가 민원까지, 싸가지 없는 X라며 민원까지 넣었답니다. 네. 자, 이런 SNS 상에 올라오는 글들이 사실은 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글들이 많은데, 그렇죠. 뭐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위터에 알티많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빚과 관련된 내용이 알티가 많았습니다. 이 심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로 알티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읽으면 속 터지니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살림 올 들어 적자가 35억 원이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가 500조에 육박한답니다. 500조.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어서 연관된 기사도 알게요. 이거 진짜. 이제 인천시도 빚더미랍니다. 그런데 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는 성과금 잔치다, 이런 기사인데, 아시아게임이 끝난 뒤에 인천시가 대회 준비와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등으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복지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한겨레에 따르면 조직위가 최근 직원 400여 명 전원에게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급했답니다. 근데 여기가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아시안게임 때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알바비가 지급이 안 됐어요. 진짜 만약에 그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알바생들한테는 돈도 안 주고 자기들은 성과급 다 먹고. 이번에 특히 알바와 관련해서 참 문제가 많았던 게 바로 그렇죠. 아시아게임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일부 직원들은
대회가 끝난 뒤에 후원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후원받아서 해외 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좋네. 참 너무한 분들이네 진짜. 자, 이 어느 나라가 지금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많은 기사네요. 대형 멀티플렉스 외면 속에 다이빙벨 4만 관객 돌파. 다이빙벨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야, 이게 사실은 국내 독립 다큐로서는 1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수백 개, 500개, 600개 스크린에서 상업 영화는 그쵸. 수백만이 드는데 거기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저희는 20개 남짓한 스크린에서 사실 거둔 기록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관객 여러분들이 방문이 소중한 것인데요. 지난 21일 날 관객과의 대화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객과의 대화 장면 잠시 여러분들 분위기 좀 보시라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이 영화나 그리고 이 다이빙벨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유가족분들이 소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었고요. 다수가 이 다이빙벨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보시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과반수가 다이빙벨은 실패였고 구조에 방해가 됐었다라고 하는 해경과 정부의 입장을 대부분 우리가 기레기 언론이라고 하는 보수 매체들을 통해서 믿고 계셨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유가족들의 반응이었는데요. 보수 매체 종편에서 일부 유가족들 인터뷰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분들에게 공개 시사를 제의했어요. 한번 영화를 보시고 판단해 봐달라. 근데 거부하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저희가 부산영화제에 내려간 거예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부산영화제에 저희는 뒤늦게 알았는데 유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일반 유가족들은 영화를 보시고 나서 명예훼손 소지가 없고 따라서 가처분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혀주셨고, 그리고 대부분 피해자의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단원고등학교 학부형들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같이 팽목항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전혀 몰랐다. 세월호만 세월호가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또 이런 세월호가 있었구나.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16 TV를 지금 하고 있는 지성이 아빠도 부산에 내려오셔서 같이 보셨는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억울했겠구나. 미안하다. 이제 같이 영화를 알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안산으로 돌아가셔서 총회를 거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안산 메가박스에서 유가족들 170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 시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하나같이 이 영화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월호가 잊혀지고 있는 가운데 담비 같은 영화고 이제 우리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뭔가 봐달라고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 처음으로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투어를 우리 유가족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관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영화가 비록 팽목항에서 우리가 거의 침몰 직전에 있는 수많은 진실 중에 그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진실들을 위해서 이 영화를 봐달라.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승무기 아버지, 마지막에 울면서 인터뷰 응해주신 승무기 아버지도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를 좀 많이 같이 함께 알려주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승무기 영정 사진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잠깐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그 다이빙벨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이
다이빙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유가족분들이 반대하는 줄 알아요, 상영에.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반대하는 줄 알고 여전히 이 다이빙벨의 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보시면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우리 김 대표 같은 경우에 표를 그때 뭐 대거 구입해서 8장 작전에 실패하고 그렇죠. 8장을 샀는데 여자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고. 근데 작전에 실패하고 남자분들끼리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 보시면 정말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과 진실이 얼마만큼 달랐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 뭔지 그것도 딱 드러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사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경비 노동자 기자회견도 저희 고발뉴스가 빼놓지 않고 다녀왔는데요. 입주민의 지속적인 모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우리 경비원 고 이만수 씨. 자, 근데 이게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사태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노동자들, 이 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 위기에 몰렸다. 이런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뛰어들어야겠다는 다짐을 우리 기자님들께 전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은 어쨌든 관리회사 직원의 고용관계,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런 식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몇 명을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사실 법에도 지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내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발뺌을 하다가 막상 해고 문제라던가 노동조건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형상, 이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오로지 입주자들한테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지 우리 시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 사건 때문에 갑자기 해고된 상태로 그 통보를 받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해고 통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근무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근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경비원들 주도 패고 주먹질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우리 그 신현대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 비해서 국회의원, 변호사, 법무사 많이 씁니다. 높은 사람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노동자를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시발하면 되겠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경비 노동자 대량해고 중단하라! 대량해고 중단하라! 대량해고 중단하라! 정말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말, 천박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그렇죠. 아니 이 경비 노동자분들이 그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1년까지 최저임금의 80%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2012년부터 월급이 최저임금의 90% 정도로 올랐어요. 10%가 10%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가 오르니까 이제 해고를 시키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이번에 그 자살하신 이 분신 좀 이만수 씨 그분이 일하는 신현대 아파트 역시도 경비 노동자 전원을 12월 31일부로 해고하겠다 통지서를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랬는데 더 나빠진 거죠 지금. 사실 뭐 타운하우스도 아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면 한 가구당 커피 한 3잔 값 15,000원 정도? 10,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충분히 이분들과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데 그거 커피 3잔인 값을 더 내기가 싫어서 참 사람을 이렇게 자른다는 게. 우리 김남훈 대표를 파견할까? 거기서 제가 어떤 일 하면 좋을까요? 아니, 일단 김남훈 씨 외모 견적을 좀 보면 아니 근데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최경환 우리 또 나온 인물로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우리 최경환 형님께서 정규직의 해고도 이제 굉장히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진짜. 자,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얘기인데요. 그렇죠.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 뉴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뉴스 위크였습니다. 자,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가장 이거 뭐 안고입니다. 안고 최고죠. 안고 일본말이냐? 일본말. 그죠? 엑기스? 팥앙금. 팥앙금입니다. 얼굴도 팥처럼. 네, 저희 뭐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저희가 정정합니다. 팥앙금 민동기의 옥성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옥 뉴스가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네. 성뉴스를 이 매체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나 피해갈 수 없었군요. 그렇군요. 성뉴스 그럼 이번에도 당첨. 조선일보가 되겠습니까? 성뉴스의 제왕. 제왕. 조선일보입니다. 산지. 이게 조선일보가 조금 좀 심했어요. 이번 보도는 왜 심했느냐? 11월 25일 사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면에 실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울진이 오지? 원전 유치한 도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여주겠다. 기자 이름은 뭔가요? 기자 이름은 진중언 기자가 쓴. 진중권이 아니라 진중언 기자인데요. 울진 땡땡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니까 울진을 직접 가셔가지고 여러 지역 여론을 들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문제입니까? 울진에서 최근에 한국수력원자력하고요 울진군하고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협상을 타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타결된 내용을 가지고 딱 이제 르포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너무 울진 이 유치에 찬성하는 그런 여론만 99% 반영을 한 그런 기사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는 전혀 인터뷰가 없나요? 저 뒤에 하지만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울진 사람들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강압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원전 추가 건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만 딱 있고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한 달락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찬성하는 거고요. 여기 그냥 한 덩어리 빼고 전체가 90%는 다 이제 찬성.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기왕에 근데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런 구조를 취할 수도 어떻게 보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제목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을 유치를 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발전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민들이 막 가지고 있다라는 여론만 많이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전이 과연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만 바라봐야 될 문제인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제적 효과는 어마무시한 위험과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인데 그 반대급부만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요. 안전성입니다. 근데 안전성과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 원전 주변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환경단체들 4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고리, 영광, 월성, 울진까지 반경 5km 이내에서 뭐 수산물, 해조류, 토양의 방사성 오염도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4곳 가운데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가장 높은 곳이 고리 원전이었고요. 그 다음이 영광 원전, 그 다음이 울진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고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정부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조사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쌩까고 있군요. 쌩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에서
이런 식의 기사가 나가게 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울진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저는 이 지역 여론을 과연 이 조선일보 기사가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솔직히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요. 만난 분들도 선택적으로 만나지 않나.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기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해당 지역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정밀 조사와 함께 원전 오염수 배출 금지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렇죠. 인근 주민의 갑상선 암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 또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조사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지금 원전을 더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문제인 거죠. 있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판에. 네. 야, 근데 이런 위험성이 나온 상태에서 울진에 이런 타결이 됐으면 저는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이 됐는지. 그렇죠. 이미 제기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거를 따지고 들어갔었어야죠. 이거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발행하는 홍보 책자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저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심각한 것이 이미 해당 지역의 위험성과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도 없이 그 문제가 추가로 더 확대될 수 있는 신규 플랜트 건설을 찬미하는 기사가 실렸다는 것은 이미 지역 환경단체의 요구를 완전 개무시하는 쌩까는 정도가 아니라 개무시하는. 아니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르노빌만 하더라도 그렇죠. 도심과 1000km 몇천 킬로 떨어져 있었고 후쿠시마도 굉장한 오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네이버 맵으로 검색해보면 다 50km, 60km 안에 그렇습니다. 대도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발생한 게 있잖아요. 부품, 비리. 네. 이런 문제가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기사가 나가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온갖 짝퉁 부품을 사용하고 점검에 있어도 하청을 주면서 이제 엉터리 점검도 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영화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영화 얘기를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라도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지. 네. 이를테면 세월호가 결국 돈 때문에 사고가 나서 돈 때문에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돈 때문에 또다시 돈의 논리에 입각해서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전 국토가 지금 세월호화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답답하기만 한데 오늘 웃음소리도 좀 적네. 좋습니다. 웃어줘야 됩니다. 옥뉴스는 크게 한번 웃어보자고 우리가. 역시 비슷한 사안인데 조선일보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완전히 달라? 예,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가 보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이 한국일보 기사라기보다는 기자 수첩입니다. 기자의 눈. 그렇습니다. 원전 홍보 예산 슬쩍 증액한 국회.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마디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오히려 더 10억 정도 홍보 예산을 늘리자고 한 거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국회가 알아서 올려주는. 정부야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렇습니다. 국회라고 하면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여기서 원전이 안전하다, 원전 계속 짓자 이런 취지의 홍보 예산을 국민의 이해와 반해서 더 늘려줬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이 기사가 정말 의미부여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게요. 원자력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어디에다 대부분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언론사. 언론 매체에다 집행이 됩니다. 왜냐? 광고하죠? 왜 무슨 공익 광고 형태로 방송에서 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디밭에서 이렇게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비둘기가 지적이고 엄마로 보이는 20
20대 중반의 여자. 네. 엄마라기보다 너무 좀 어린. 이모 같은데. 아, 이모 같은. 공통적인 특징은 예쁘다는 거. 예쁘고. 맨발로 주로 다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력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광고가 언론 매체에 집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겨냥한 그런 어떤 저는 홍보 예산 증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론사 기자가 왜냐면 이 기사를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이 한국일보 기자가 사실 한국일보도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짜잘한 광고가 사실은 기대되는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비판 기사 쓴 거네. 근데 그것도 딱 자기 임소영 산업부 기자, 임소형 산업부 기자인데요. 난 임소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임소형 여자 이름에 소형 산업부 기자가 노안도 오셨네요. 잘 안 보여. 기명 칼럼을 통해서 이런 행태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기자 정도라면요. 이 정도 칼럼을 써야 됩니다. 기사를 써야 됩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조선일보 기사와는 전혀 반대되는 정말 이런 기사를 기자들이 많이 써야 불필요한 곳에 예산 낭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그 예산 감시를 위해서 사실은 국회에 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원자력 김소형 기자, 임소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뉴스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네. 야, 오국뉴스로 문 닫았는데 또 다시. 아니 왜냐면 이게 재밌거든요. 그래 조선일보만 아니면 돼. 조선일보입니다. 아니 왜냐면 이거 그냥 분석도 필요 없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 조선일보가 2014년 11월 25일 화요일자에 헬스 플러스를 실었습니다. 간지. 요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앞에 이제 대학병원을 여러 가지 이제 호평하는 그런 기사예요. 근데 이 맨 앞에 고려대 안암병원과 관련한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문턱 낮추고 힐링 공간으로 변신. 하여튼 고려대 병원이죠. 무지하게 따뜻한 홍보성 기사입니다. 이 뒤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백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림대학교 광고가 있죠. 여기 보면 한림대 성심병원과 관련한 이렇게 기사가 크로스하면서 이게 광고가 아니에요. 그 기사예요. 이금숙 헬스조선 기사가 쓴 기사입니다. 이 광고가 있죠. 마치 광고랑 엿바꾼 기사처럼 보여요. 자 여기 건강나무 효소 더 진해지고 강해졌다. 요 광고 있죠. 여기 넘어가시면 줄어드는 몸속 효소. 바로 그 효소예요 광고. 그 광고 아니에요? 아니 요 기사예요 기사. 이해나 헬스조선 기사. 이해나 은혜 해자가 아니라 해수욕장 할 때 했자.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그 기사예요. 그다음에 완전 광고랑 기사랑 계속 크로스로 있어. 자 여기 나란히 그렇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동 성심병원 있죠. 광고입니다 이거. 여기 강동 성심병원 요도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강경훈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 건국대학교 광고 있죠? 아니 설마. 여기 건국대학교 기사. 최소한 멋지다. 그러니까 이 지면은 이 섹션은요. 그냥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기사 하나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그래도 이게 광고만 받고 기사 안 써준 건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네 조선일보는. 확실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고려대 안암병원인데 여기 백면에 아까 소개한 것처럼 고려대 구로병원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죠. 안암병원 홍보 예산이 좀 뭐가 집행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고대병원에서 그냥 중앙 관제식으로 퉁친 거죠. 전체적으로 이쪽 거 저쪽 거 이렇게 해서 퉁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를 보시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또 신문인 줄 알고 오해하실 거가 저희가 이거는 재활용도 안 됩니다. 이거 지저분해서. 자, 우리 신문 우리 회사에서 가져온 건데 안 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성뉴스 끝. 역시 하당금. 진짜.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지금 뭐 과이언맨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마 이제 주로 신경 쓰고 계실 텐데 그래도 혹시나 뭐 남는 거 있으면 저거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 뉴스에서 이제 김남훈의 업앤다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옥석 뉴스가 고발 뉴스에서 상해 임시 방송에서 임시 정부에서 파당금을 담당하고 있다면은 저는 그 호박 밑에 있는 종이 있죠. 포장재를 담당하고 있고요. 왜 이러세요? 잘 나가시는 과이언맨님. 그 종이 되게 안 뜯어진다. 빨리 남아 있어. 자, 일단은 이분은요. 일단 이분은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업입니다. 업인물인데 이분은 연예인이기도 해요. 네. 가수입니다. 4집 가수고요. 이분이요? 예, 2005년 대한민국 연예대상 가수 부분 특별상, 2010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 공로상을 받았는데 이분의 그치? 이분의 노래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자, 이제 랩이 끝나고 노래가 나옵니다. 이분의 노래. 트로트 가수인가? 아닙니다. 좀 들어보시죠. 노래 잘 불러요. 저 들으면 유튜브에 잘릴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네. 이상입니다. 잘라주세요. 네. 누굽니까? 자, 이분은 바로 정두원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이요. 정두원. 네. 국회의원. 이게 다운이 아니라 업인물로 정두원.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비리 관련된 예, 저축은행 비리 관련해서 이제 검찰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죠. 무죄 받았어요? 네, 무죄 받고 다시 이제 정치 일선에 복귀를 했고요. 그래요? 2012년도 검찰 수사 시작될 때 트위터 끊겼다가 2년 만에 트위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두원 의원의 트위터와 의원 사무실 트위터 다시 움직이면서 이제 이분이 다시 움직이는구나. 근데 이분이 움직이면서 이분이 이재호 씨만큼 재밌는 분이에요.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 친이계 의원 1호였어요. 그렇죠. 네, 사실. 친이 이명박 시장과 함께 그 정무부시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청계천이라든가 아니면 그 버스 관련 중앙 차선 같은 거를 다 힘든 걸 다 하셨고 중앙차로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다 그렇게 안 해요. 네, 아닙니다. 버스 중앙차로를 했었고요. 네, 열심히 하셨었는데 실수했네. 어떡하지? 잘 안 된다. 네, 아닙니다. 괜찮아. 때리지만 마. 안 때려 이제. 진짜. 자, 그래서 네. 정두원 씨가 사실은 MB의 황태자였어요. 그래서 정권 초반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정두원이랑 당시에 왕차관이라고 했던 박영준이랑 둘이서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MBC에서 손바닥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두 사람을 출연시켰어. 그때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별로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정봉주가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박 터졌어요. 그래요? 자, 그랬던 분인데. 네, 그랬던 분인데. 그래서 파워게임에 밀렸어요. 밀렸고. MB맨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상득 그 대통령의 그 친형이죠. 이분이랑 또 뭐 붙었다가 밀려나면서 그때부터 갖은 고초를 겪었죠. 이분이 이분이 뭐냐면요. 이제 재판 무죄 받고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요즘 가장 그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자방이잖아요. 그렇죠. 4대강, 자원외교,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이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분이 아주 세게 발언했습니다. 그 새정치 사실 MB 당시에 MB MB계로 분류된 가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른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은. 네, 다시 이제 정치 복귀 일성이 사자방 국조. 그렇죠. 아무 잘못 없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이상이면 여기서 보면 검찰 조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자방은 당연히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친이계 의원 1위였던 분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원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원외교라는 게 사실은 어이가 없는 이야기다. 물건 사러 가면서 공표를 나 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가니 사람들이 얼마만큼 값을 올려서 팔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두원의 복귀, 왕자의 복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친이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주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얼마 전에 그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는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4대강 국정조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또한 야당의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측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세를 규합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발언을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뭐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 박근혜 쪽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이상하게 근데 합니다. 이상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MB 박근혜 아킬레스 가지고 있나? 이런 식으로 박근혜와 MB 사이에 뭔가 딜이 있다, 내지는 MB 쪽에서 박근혜의 아킬레스를 잡고 있다,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집중 보도를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정윤회. 정윤회와 관련해서 저희 고발뉴스가 겁 없이 멋모르고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무 언론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근혜랑 MB랑 지지난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때 아주 심각하게 붙었어요. MB가 이길 때 그렇습니다. 뭐라고 공격을 했었냐면, 최태민 씨 있어요. 지금 정윤회의 장인어른입니다. 정윤회의 장인어른인데 최태민이 죽고 나서 그 일가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수천억대로 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후보가 저 최태민 재산, 부동산을 가르쳐서 저거는 박근혜의 비밀 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즉각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어요. 그 말 한 게 이명박 전 후보가 그때 당시 후보가 이야기한 거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누가 말했는지를.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분 확실해야 돼요. 더 이상 소수 문제 안 돼요. 근데 이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정권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올 것이다. 이게 그분 생각이고요. 그거는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박근혜 정권이 상당히 가혹한 이른바 시민 통제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레임덕이 시작돼서 정권이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효과.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좀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두원 의원이 만약에 5집 앨범을 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4자방 국정조사에서 좀 더 힘을 실어줘서 성공을 시킨다고 한다면 5집 앨범의 뮤직비디오에 무료로 출연할 의의가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만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저도 4자방과 관련한 이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정두원 의원의 5집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나? 딱히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번 모셔다가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정두원 의원이 다시 정계에 복귀했다면 저희가 안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곡도 들어보고. 노래 잘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다운 인물. 다운 인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의 이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분 예전에 민청학령 사건으로 제적 후 산업형전에 투신해서 시민 노동운동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전국 금속연맹 도로코 노조위원장도 했었고,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또한 1986년에는 5.3 직성계엄 투쟁 주도로 2년 6개월 복역을 하기도 했어요. 이분 완전히 운동권인데요? 운동권이죠. 그런데 제15대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바로 김문수 경기도 전 지사가 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력만 보면 그야말로 사실은 한국 노동운동에 선을 그은 사람이에요. 선을 그은 분이에요. 굵은 선을 그었는데, 더구나 도로코 노조위원장 재직 시절에 동료 노조위원장 출신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노조위원장 부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옥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또 옥중 투쟁도 하고 그랬던 인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구소련 몰락 이후에 획가당해가지고 네. 노동운동 끝났다. 동료분들에게 나 취직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많은 아픔을 동료에게 남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다운 인물, 다운 면이 있긴 한데. 근데 최근에 이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초등학교마다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한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있는데 있습니까? 한번 보셨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교란 초등학교에 가보면 왼쪽에는 이순신 장군, 오른쪽에는 세종대왕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조선시대 학교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학교라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고 누가 발전시켰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입니다. 박정희 동상을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교에 세워야 합니다. 혹시 이분이 뭐 동상 뭐 주물 공장 차렸나? 왜 그래? 네. 갑자기. 근데 사실 이분이 경기도 도지사 재직 시절에는 이 정도까지 그 뭐랄까요? 보수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생각보다는. 근데 제가 딱 이 발언만 놓고 보니까 저번에 한번 준표 형님 한번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준표 형님이 한번 무상급식 해가지고 막 센 발언하니까 흔히 말하는 중앙 언론에서 쫙 주목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좀 필 받으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홍준표나 김문수나 이게 옛날 한 20년, 30년 된 가수인데 요즘 애들이 막 랩해서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랩송에다가 트로트를 접목시키는 거야 이게.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라고. 본인은 크로스오버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짜집기. 근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거 고속도로 휴게소 아니면 듣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뭐 이 주목을 받을래도 좀 쌈박한 걸로 하시든가.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야망을 비친 건데. 맞습니다. 그 문무합작이라고 하잖아요. 김무성 의원이랑 그다음에 김문수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김무성 의원이 이제 무상복지 확대 이런 거 정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김문수 이제 전 도지사 같은 경우는 당 강령의 북인권 문제 해결을 넣어야 된다 이러면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주목할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뭔가 주목을 받을 노력을 하는데 너무 막 가니까 원래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그 좋은 이미지마저도 희석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좋은 이미지가 희석되더라도 보수 경쟁을 벌여서 이른바 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표심 분석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 과거 노동 운동을 하면서 결국 노동 운동 탄압의 주범이 사실 박정희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배반하는 정치 행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참 어렵네요. 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뭐 업앤다운이나 아니면 뭐 옥뉴스, 석뉴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 새누리당 안에서만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보면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야당이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해서 주목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야당이 실종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한번. 우리가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가 다른 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뭐가 있었던가? 김현은 뭐 없어요. 아예 이슈의 주목 대상에서 사라져버린. 네, 업앤다운에서 한번 박영선 의원 이럴 때 1회 때 한번 해보고서는 없고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야당이 없어졌어요.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남훈 대표께서 조금 전에 버스 전용차로 지적 때문에 다소 좀 칭찬하셨는데 상당히 큰 거 하신 겁니다. 지금 뭐냐면 언론의 여론이 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야당 의원이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으나 언론이 주목해주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야당이. 적어도 언론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종편이 뭐 야당 쪽을 뭐 제대로 조명을 해주겠습니까? 조중동이 조명을 해주겠습니까? 지상파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우리 김남훈 대표가 좀 주목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제가 뭐 어떻게 주목? 앞으로 업앤다운에서 야당 의원. 업앤다운에서 전략적으로 야당 의원만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스페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든 뭐 엮어가지고. 좀 업으로 웬만하면. 아니 좀 요즘 저기 동영이 형님. 막 쓴소리 좀 하고 다니시던데. 정동영 의원 좀 초청 좀 하세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그 파파이스 갔더니
그 정청래 의원이 또 와 계시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은요 파파이스 합본이에요. 합본 통합 합본. 아니 자기 방송 없어도 네. 은근 방송할 때 나타나죠. 이러면서 싹 들어가요. 왜냐면 자기 왔다는 거 사람들 알려주려고. 진짜 웃긴 게 국민 TV에서도 전화 인터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오죠. 굳이 오죠. 오신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막 레슬러 테이크다운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밭다리 걸다가 커피 쏟고. 근데 여하튼 저희가 최대한 우리 야당 의원들 언론의 협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다운으로 그 사람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 입장에서는 자기 부고 기사 빼고는 다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김문수 도지사를 약간 디스했지만 사실은 고마운 거죠. 지금. 고마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 존재감을 알린 거잖아요. 정치인의 가장 큰 적은 무존재입니다. 무존재. 혹시 소송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제가 지금 감기가 다시 심하게 걸렸어요. 그리고 좀 목소리가 감기 기운 있죠. 저도 좀 있죠. 아니 전체적으로 안 좋으세요? 제가 오늘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제가 방송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살짝 내려가면서 좀 정확하게 팩트를 짚는 역할을 해보려고. 설마 과이언맨의 아니요. 김현진 작가 지금 컨셉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빅트렌드 코리아 김남훈 대표라는 컨셉도 뭔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캐릭터를 이 기자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캐릭터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평 한번 자평해 보시죠. 한 10불 정도? 저 입장에서는 잘 안 됐구나. 오늘 사실 좋았어요. 근데 여론이 의외로 김남훈 대표 때문에 우리 프로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왜냐면 김남훈 대표의 가장 인지도가 높죠. 그래서 저는 순전히 재밌으려고 약간 그런 컨셉인데 김남훈 대표한테 잘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오늘 재미없었잖아요. 잘해주니까. 어떠셨어요? 저야 뭐 항상 성뉴스를 정말 이 조선일보 관계자분들 진짜로 제가 뻥이 아니고요. 진짜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피해간다. 그래서 다른 매체부터 항상 제가 찾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선일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다가 보고야 보고. 일반 보기만. 이렇게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신문을 보다가.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피해가고 있다는 거. 비평은 비평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사실은 저희가 건강으로 문을 열어서 또 건강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그래요 지금. 감기가 지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몸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열심히 냉골방에서 또 상해 임시 정부 방송을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독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